요즘 혹시 밤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내 앞에서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진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이신 이분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매주 아내와 최소 3번 이상 사랑을 나누고 매일 아침 활력이 넘친다고 자랑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남성의 70%가 60대 이후 성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혈류장애와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80세가 되어도 젊은 시절처럼 활력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혈관 확장 급속 요법입니다. 관계 30분 전에 냉수 샤워를 하십시오. 그 직후 스쿼트를 실시하십시오. 두 번째 비밀은 한국인에게 특히 잘 맞는 천연 성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아르기닌과 홍삼의 조합입니다. 관계 30분 전에 L아르기닌 6을 복용하고 홍삼액을 함께 먹으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납니다. 왜 30분 전일까요? 아르기닌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 시간이 정확히 20분에서 30분이기 때문이며 이때 혈관이 최대로 확장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더해지면 효과는 2배 이상 증폭됩니다. 그 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광주에 사시는 65세 정우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지 생리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결혼 생활의 조용한 붕괴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성 씨는 그의 지옥이 침실에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침묵. 그 침묵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서웠습니다. 40년이 넘는 비바람을 함께 헤쳐온 그의 아내 김미숙 씨는 여느 때처럼 그의 앞에 뜨거운 김치찌개 한 그릇을 놓아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익숙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젯밤에 잘 잤어요? 여보?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그는 관심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힐끗 쳐다볼 때마다 서둘러 시선을 돌리던 그녀의 눈빛. 그것은 수만 마디의 질책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체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또다시 그는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희망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잠옷을 입은 아내를 보았을 때 여전히 약간의 욕망, 약간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겨우 반쯤 진행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빌어먹을 느낌, 생명력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도저히 붙잡을 수 없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느낌. 그는 애썼고 몸에 힘을 주었으며 그의 마음은 제발 지금은 안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력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침묵. 아내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또 저러네. 그리고 그는 65세의 남자는 거기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자신이 집안의 고장난 가구보다 더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자괴감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성의 실패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늑수그레한 룸메이트일 뿐이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점차 그들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잡던 손, 그녀가 요리할 때 뒤에서 안아주던 것, 모든 것이 사라져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친밀한 제스처는 그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약속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은 차가워졌고 말 없는 공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처 없이 휴대폰을 보던 중 그는 우연히 한 강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뻘되는 늙은 의사가 그가 누구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엘아르기닌에 대해, 홍삼에 대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 가득한 발기부전 치료제 광고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인 조언, 과학적인 요법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조용히 차를 몰아 광주 시내의 한 큰 약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영양제를 보는 척하며 몇 바퀴를 돌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약사에게 엘아르기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고급 홍삼 한 상자도 함께 샀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담배를 숨기는 남학생처럼 그것들을 차 트렁크에 숨겼습니다. 그것은 비밀이었고 그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그는 거의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감히 행동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희망보다 더 컸습니다. 하지만 어느 토요일 저녁 부부가 함께 낡은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아내가 무심코 그의 허벅지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접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우성 씨에게 그것은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밤이어야만 한다. 그는 씻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욕실에서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병기 2병을 보았습니다. 그는 엘아르기닌 가루 6글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단숨에 마셨습니다. 맛은 약간 비렸지만 그에게 그것은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진한 홍삼 한 포를 뜯어 입안에 퍼지는 달콤 쌉쌀한 맛을 음미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9시. 그에게는 30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하여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심호흡을 하고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끝까지 돌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그의 몸에 쏟아졌습니다. 그의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그는 즉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아내의 체념 어린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분, 2분, 처음에 찌르는 듯한 차가움은 점차 기묘한 짜릿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흐름으로 혈액이 온몸을 질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그는 몸을 완전히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스쿼트를 실시했습니다. 처음 10개에 허벅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땀이 찬물과 섞여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개, 30개. 그는 하반신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강력한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목욕 가운을 걸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씻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 자신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손을 그녀의 손 위에 부드럽게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놀라 살짝 움찔하더니 이내 부드러워지며 그의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살며시 얽어왔습니다. 그날 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침실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춤이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우성 씨는 더 이상 조급한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험 많고 느긋하며 존중으로 가득 찬 연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인을 재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떨리지 않는 그의 손은 깊은 감동으로 떨리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는 검은 머리카락 사이에 섞인 은색 머리카락을 느끼며 한 올 한 올이 시간의 증인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과 주름, 그가 던진 농담에 웃거나 아이들을 위해 밤을 새우며 생긴 그 주름들을 만졌습니다. 그는 그곳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열정의 키스가 아니라 감사의 키스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리고는 마치 그녀 또한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안도의 한숨. 그녀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힘? 지구력? 그 익숙했던 중간에 시동이 꺼지는 느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조종할 수 있는 강력하고 견고한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몸에게 배신당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교향곡을 지휘하는 메스트로였습니다. 그는 속도를 늦춰 아내의 가쁜 숨소리를 듣고 황홀경에 빠져감은 그녀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속도를 높여 두 사람을 함께 절정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성급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폭발. 수년간의 모든 자괴감과 소원함을 휩쓸어버리는 쾌락의 해일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난 후의 정적 속에서 땀으로 뒤섞이고 숨결이 하나가 되어 누워 있을 때 아내가 돌아서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눈빛,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젊은 시절 소녀의 장난기가 섞인 그 눈빛으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정우성 씨에게는 수만 마디의 사랑 고백보다 더 달콤했던 한마디. 당신 대체 뭘 먹은 거예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상쾌하고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더 꽉 껴안았고 그 포옹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단지 기력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한 남자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PC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PC 근육은 발기를 유지하는 핵심 근육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상쾌하고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더 꽉 껴안았고 그 포옹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단지 기력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한 남자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성 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의 성공은 아무리 기적 같았을지라도 그저 운 좋은 한 번일 수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룻밤의 기적을 새로운 본능,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L-아르기닌과 홍삼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토대를 내부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때 그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는 세 번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PC 근육의 힘이었습니다. PC 근육. 이름은 생소하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남성의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근육. 골반 바닥에 해먹처럼 위치하여 모든 내장 기관을 지탱하고 가장 중요한 관문들을 통제하는 근육 다발입니다. 약한 PC 근육은 기초가 썩은 집과 같습니다.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폭풍우 앞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흥분이라는 폭풍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셀 수는 있지만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작은 아들이 너무 빨리 부드러워지는 것은 욕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혈류를 제어하는 밸브가 헐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약한 PC 근육은 발기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오래 피를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정우성 씨는 이것이 바로 자신의 핵심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PC 근육 단련을 자신만의 비밀, 매일의 의식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훈련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그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TV를 보며 앉아 있을 때, 광주의 교통체증 속에서 운전할 때, 심지어 지루한 가족 모임에 앉아 있을 때도 그는 자신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PC 근육을 꽉 조여 소변을 참을 때와 같은 익숙한 수축감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10초, 처음에는 5초만 지나도 근육이 떨리며 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한 우청에는 둘, 셋을 세웠습니다. 10초 내에 10초 후 그는 다시 10초에 걸쳐 천천히 힘을 풀었습니다. 이완감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이고 풀고 하루 3번, 15회 반복. 점차 그는 침실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변화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변 줄기는 더 강하고 단호해졌습니다. 소변을 다 본 후에도 찝찝하게 새어 나오던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대한 새로운 통제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랑의 시간 직전에 냉수 샤워 의식과 자신의 신비의 묘약을 마신 후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 PC 근육 조이기 10회를 빠르게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혈관 확장요법으로 인한 풍부한 혈류와 PC 근육의 강력한 밸브 잠금 능력이 결합하여 그가 젊은 시절에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발기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단단한 것이 아니라 견고함이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의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둘러 왔다가 가는 손님이 아니라 파티가 진정으로 끝날 때까지 머무는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김미숙 씨가 이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친밀함은 더 이상 불안한 추격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압박이 없는 여유로운 산책, 탐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접촉, 모든 리듬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적처럼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여성스성과 욕망 또한 다시 깨웠습니다. 어느 날 밤 열정적인 사랑을 나눈 후 그녀는 그의 품에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정말 달라요? 단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남자가 된 것 같아요. 정성 씨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얻은 자신감은 그의 삶의 모든 측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걸었습니다. 그는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괴감이라는 유령은 쫓겨났습니다. 그는 그 3가지 핵심 비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 전체를 하나의 요법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지만 완벽한 그림을 만드는 조각들인 특별히 효과적인 보조요법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TV 앞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온 조격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는 2개의 대야에 각각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채웠습니다. 그는 뜨거운 물에 5분간 발을 담가 열기가 종아리까지 퍼져나가며 모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1분간 얼음장 같은 찬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 충격적인 느낌의 몸서리를 쳤지만 곧이어 상쾌함이 퍼져나갔습니다. 3번 반복, 그의 전신 혈액순환이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단전호흡을 수련했습니다. 그는 배꼽 아래 단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온의식을 그곳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5초간 숨을 참으며 우주의 에너지를 자신의 몸 중심에 모은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모든 긴장과 번뇌를 뱉어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이 요법은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의 적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엌도 변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남편의 비밀을 캐물어 알게 된 후 가장 열렬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성에게 좋은 음식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식탁은 이제 더 이상 익숙한 음식들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힘의 해산물 3총사인 굴, 새우, 전복으로 만든 요리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굴. 정우성 씨는 신선한 레몬즙을 뿌린 생굴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바다의 짭짤함, 레몬의 상큼함, 그리고 입안에서 녹는 굴의 부드러운 질감. 그는 생명력이 몸 안으로 충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매일 식사에는 생기를 북돋아주는 조용한 전사들인 마늘과 부추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 또한 가장 작은 것들에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친밀함은 더 이상 침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공원을 산책할 때 그는 아내의 손을 먼저 잡았고 그들의 손가락은 처음 데이트하던 날처럼 자연스럽게 얽혔습니다. 그녀가 요리하고 있을 때 그는 뒤에서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머리카락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제스처들이야말로 두 사람의 몸에서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생성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였고 갈망과 연결의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집안에 새로운 세계를 함께 창조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과 욕망에는 한계가 없는 세계를 말입니다. 정우성 씨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에 맞서는 용기, 올바른 요법을 추구하는 끈기,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부터의 지지와 이해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어떤 남성이든 어떤 나이에 있든 자신의 인생 마지막 장을 열정과 관능, 그리고 충만함으로 가득 찬 장으로 다시 쓸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정우성 씨와 김미숙 씨의 여정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남성의 회복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두 사람 모두의 여정이라는 것. 그것은 변화하려는 남성의 용기와 여성의 인내, 포용, 그리고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남성의 생명력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때 그것은 단지 그 자신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 전체를 따뜻하게 하고 소원함이라는 차가운 겨울을 몰아내며 열정과 연결의 봄을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봄은 단지 침실에서만 꽃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라는 정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만 붙들고 집안에만 맴돌던 남편 정우성 씨는 이제 작은 모험들을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어느 주말 아침 그들이 함께 약초로 만든 선약을 마시고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우리 담양에 갑시다. 김미숙 씨는 놀랐습니다. 푸른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담양은 광주에서 버스로 짧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 근처 시장보다 더 멀리 가본 지는 수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끊임없이 화장실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감과 만성적인 피로가 정우성 씨를 집안의 죄수로 만들었습니다. 담양에요 갑자기. 그녀가 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설렘이 비치었습니다. 갑자기지. 그가 웃었습니다. 이 두 다리가 이제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여행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정우성 씨는 자신의 낡은 세단 자동차를 몰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는 옛날에 그들이 자주 듣던 80년대의 낡은 팝송을 틀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옆자리에 앉아 바람에 음발을 날리며 여학생처럼 킥킥 웃었습니다. 정우성 씨는 아내를 곁눈질했고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65세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데이트에 데리고 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느낌, 그것이 또 다른 생명력의 흐름을, 따스하고 강렬한 흐름을 자극하여 그의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들은 중록원의 하늘 높이 솟은 대나무 아치 아래를 산책했습니다. 대십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내려와 춤추는 빛의 점들을 땅 위에 그렸습니다. 그는 먼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꼭 맞춘 듯 자연스럽게 얽혔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바람이 대짚을 스치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때로 그는 아내의 손을 가볍게 쥐며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내가 여기 당신 바로 곁에 있소.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어디든 갈 힘이 있소.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넘치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맑은 공기 속을 걷는 것, 깊게 숨 쉬는 것, 자연 속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집에서 수련해온 운동들과 공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혈액이 발가락 끝까지 순환하며 산소와 생명을 실어 나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전통찻집에 들러 잠시 쉬며 대십차한 주전자와 떡 몇 조각을 시켰습니다. 마주 앉은 자리에서 김미숙 씨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어요. 그녀가 감정이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강해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결혼했던 그 남자, 언제나 생기가 넘치고 탐험을 좋아하던 그 남자가 돌아왔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정우성 씨는 가장 강렬했던 오르가슴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찾던 절정이었습니다. 인정. 다시 이어진 연결. 그들의 삶은 그 후로 그런 모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마치 여행자처럼 자신들의 도시 광주를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사찰, 전통시장,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매번의 외출은 그들이 함께하고 대화하고 지난 세월의 슬픈 기억들을 대체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씨의 변화는 그의 의식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전 안에서 그는 단지 촛불과 정유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상력의 힘을 더 깊이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년 남성의 몸이 젊음이 갖지 못한 한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젊은이의 상상력은 날아오를 수 있지만 얕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상력은 60년이 넘는 경험으로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지, 소리, 향기, 그리고 감정으로 가득 찬 거대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막연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대신 의도적인 기억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1985년의 어느 여름 오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젊었고 김미숙 씨는 노란색 꽃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로 다투었고 그녀는 토라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뒤쫓아갔고 영상 강변에 홀로 앉아 가녀린 어깨를 떨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보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들은 입을 맞추었습니다. 눈물의 짠맛과 화해의 열정이 뒤섞인 키스. 현재의 정우성 씨는 그 모든 감각을 재현하려 애썼습니다. 피부를 스치던 여름바람의 느낌, 처음의 죄책감, 그리고 아내를 안았을 때의 부드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키스의 느낌, 그는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은 맹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욕망은 단지 자극적인 이미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보호, 용서, 헤어짐 뒤의 재결합과 같은 깊은 감정에서도 오는 것이었습니다.
김미숙 씨 또한 그녀만의 방식으로 이 모험에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여성의 매력이 탱탱한 피부나 날씬한 몸매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감, 이해심, 그리고 섬세한 제스처로 자신의 남자를 깨울 수 있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옷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실크 드레스가 아니라 부드러운 면 잠옷, 목 언저리에 약간의 레이스가 달려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목과 손목에 라벤더 향이 나는 가벼운 향수를 살짝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정구성 씨에게 하나의 신호, 말 없는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정구성 씨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녀는 욕실에서 익숙한 잠옷 차림이 아니라 몸에 목욕 수건 하나만 두른 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화장대로 걸어가 여유롭게 다리에 바디로션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이 그녀의 드러난 등에 비쳐 척추의 곡선을 강조했습니다. 정우성 씨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완전히 집중하며 느리고 애정 어린 손길로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의도적인 무심함, 그 우연을 가장한 노출이 그 어떤 직접적인 초대보다 수만 배는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신비의 묘약의 도움도 없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욕망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호작용. 애타움, 두 영혼과 육체의 춤이야말로 궁극의 촉매제라는 것을 그들은 매번의 사랑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밤은 폭풍처럼 열정적이고 맹렬했습니다. 어떤 밤은 강물처럼 부드럽고 느렸습니다. 어떤 주말 아침에는 서둘러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아침 햇살 아래서 서로의 몸을 다시 탐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른하고 달콤한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몇 번 관계를 가졌는지 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메마르고 죽어버린 줄 알았던 그들의 사랑의 정원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찬란하게 꽃피고 있다는 것만을 알았습니다. 열정의 꽃, 존중의 꽃, 그리고 시간을 통해 시험받고 마침내 황혼에 이르러 새롭고 뜨거우며 영원한 봄을 다시 찾은 사랑의 꽃들이었습니다.